저는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예를 들어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님,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허락받고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막 재미있게 놀고 있다가도 나 통금 시간이라 가볼게. 나 부모님이 이제 집에 들어오래. 놀러 가자고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다가도 나 남자친구한테 허락 좀 받을게. 나 여자친구한테 되는지 좀 물어보고 말해줄게. 좋게 말해 싫어하고 사실 토 쏠려요. 20살이 넘고 성인이 됐는데도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좋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30이 넘도록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그 문제가 참 심각하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의 부재는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가정교육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에 대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우리나라와 정말 상극이에요. 유대인은 어떤 교육을 통해 판단력을 길러줄까요?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첫째, 13세 성인식. 유대인은 13살에 행해지는 성인식 이후에 자녀 교육에 일절 간섭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13살 이전에 자녀 교육을 끝마쳐야 하죠. 그래서 유대인 부모는 12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자녀 교육에 헌신해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아이의 길을 살려준다. 어릴 때는 자유롭게 커야 한다 하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녀 교육에 크게 신경 쓰지 않다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13살쯤부터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엄마와 자녀 간의 전쟁을 벌이죠. 한 달에 몇백씩 거금을 들여 과외, 학원, 스터디에 때려넣고 아이에게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길 강요해요. 아이는 초등학교 때 없었던 스트레스가 갑자기 한꺼번에 오니까 당황하고 부모님께 반항하기 시작하죠.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이 행동을 중2병이라는 병으로 정의하고 아이를 환자로 만든 다음 더 빡빡한 일정으로 몰아버리죠. 아주 미친 나라입니다. 요즘에는 학원, 과외 보내면서 행동을 규제하는 나이가 어려지니까 초3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 아이는 강요받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삶의 첫 발을 딛기 시작해요. 유대인 가정은 13살 이전에 부모와 독서나 토론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애착관계를 형성해요. 자녀에게 가치관과 인성을 제대로 가르쳐서 13살에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자녀 교육에서 아예 손을 떼죠. 유대인 자녀들이 중2병 없이 사춘기를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판단, 결과, 책임의 과정을 스스로 하니 부모님에게 저항할 거리도 없는 거죠. 둘째, 베스트보다는 유니크를 지향. 시험 줄 세우기, 성적 줄 세우기 같이 우리나라는 순위 매기기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그 순서에서 1등, 베스트를 해야 생존한다는 강박이 있죠. 그래서 계속 옆 사람과 비교하고 비난하고 악순환을 반복해요. 유대인 교육은 1등을 하는 베스트보다 개성을 가지고 있는 유니크를 추구해요. 베스트는 한 명밖에 못하지만 유니크는 모두가 다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니크한 사람은 나대는 놈, 나대는 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학교는 이런 개성을 짓밟는 시스템 그 자체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그 시스템에서 버텼을까 놀라워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발 규제와 교복 규제가 심했어요. 머리카락은 5cm 이하, 액세서리 금지, 염색 펌 금지, 아무튼 근거도 명분도 없는 규제가 넘쳐났어요. 저희는 매일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교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학교에 등교했죠. 교도소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1, 2층에 방범창까지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교도소 같이 생기긴 했었네요. 그렇게 개성을 가진 친구들은 규정을 어긴 악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개성이 죄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참 어이가 없죠. 화장하면, 염색하면, 심지어는 전자기기 써도 혼났어요. 이 아이가 화장으로 뷰티 유튜버가 될지, 염색으로 미용실을 차릴지, 전자기기로 테크 블로거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규제가 당연시 되었어요. 그래놓고는 개성이 드러나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라니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생기부 적을 때 학생들도 선생님도 막막해 하는 게 당연하죠. 다 똑같은 인간들을 만들어놨는데 개성이 보일 리가요. 셋째, 선물. 유대인의 선물은 풍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 성인식 날 3가지 선물을 받아요. 성경책, 손목시계, 그리고 축의금이에요. 성경은 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라는 뜻이고 시계는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히 아껴 쓰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성인식의 각별한 의미를 축하해주기 위해 보통 200달러에서 300달러의 축의금을 내요. 부모와 친척들은 마치 유산을 물려주듯 큰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모아진 돈은 수만 달러 내지 수십만 달러에 이르는데 자녀는 이 돈을 미래를 위해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 예금 등에 나누어 넣어둬요. 자산 분배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자산을 굴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죠. 반면 우리나라는 돈에 대한 판단력도 빼앗아버려요.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으면 바로 부모님이 가져가서 사용해버리죠. 그리고 항상 일러주는 한국 부모님들의 경제교육 3원칙. 주식하지 말아라, 대출받지 말아라, 돈은 은행에 넣어라. 이 세 문장을 충실히 이행한 아이는 놀랍게도 미래에 똑같이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있어요.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에게 미래와 희망은 없다고 확신해요. 올라가는 집값과 오르지 않은 월급을 탓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겠죠. 그럼 너는 유대인 방식의 교육을 받았냐? 라고 물으시면 전혀 아니에요. 저도 부모님이 경제교육 3원칙을 똑같이 가르치셨고 지금도 주식, 대출 하지 말고 땀 흘려서 돈 벌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님 그늘 아래서 계속 세뇌당했다면 지금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현실을 마주하며 깨달았으니 망정이죠. 제 인생을 바꾼 선택 중 하나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에 대해 유대인 교육의 예시를 들어 알아봤어요.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판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될 정도로 잘못 왔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육의 폐해로 생긴 현상 중 하나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20살이 넘었으면 적어도 내가 하는 행동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난 친구가 통금 때문에 또 일찍 들어간다는 소리를 하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자리에 다시 앉혀야겠어요.